저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예전 조상님들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결코 잡아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남편에게도 적용되는 말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 젊은 날을 모두 헌신하여 남편과 가정을 위해 살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리석다는 단어로도 다소 모자란 그 남자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대기업의 영업사원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초반 몇 년은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긴 했지만 서울 한 구석에 우리 부부의 아파트도 한 채 소유했고 소위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열심히 일해번 돈으로 우리 세 식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고 대출을 받아 은행에 적금을 넣으면 이자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돈을 모으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런 시절은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남들처럼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었지만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실적 부진으로 여러 차례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운이 좋게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지만 한숨을 돌렸을 때 안심하는 순간에 남편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가 통째로 부도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경험은 한 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한순간에 생계를 잃어버린 그 막막함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집에는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들이 있었고 매달 갚아야 하는 아파트 대출금과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마음을 먹고 일용직 새벽 시장에도 가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일은 회사 다니며 하는 일뿐이어서 몸 쓰는 일에는 영재주가 없어서 제대로 돈을 벌어와 집에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있어서 월급을 받을 수는 있었으나 식구들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는데 아파트 대출금까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살던 집을 처분하고 경기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더 이상 남편이 출근할 직장도 없고 제가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겨도 괜찮은 상황이라 우리가 지방 어디로 내려가든 별 상관은 없었지만 아무런 생활 기반도 없는 곳으로 내려갔다가는 더 힘들 것 같아서 친정 근처 용인으로 내려갔어요. 서울 아파트를 팔고 용인으로 이사를 다 마치고 난이 수중에 돈이 조금 남았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이 돈을 다 까먹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뭔가 장사라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생 직장만 다녀온 남편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을 적게 들이고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처음에는 망해가는 만화방을 싸게 인수해서 운영해 보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잘 몰랐던 우리가 싸게 산 만화방은 그 가격에 나온 이유가 있었고 장사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있던 만화책은 거의 폐지 가격에 팔아치우고 권리금 등을 한 푼도 못 건져내고 망해서 나왔어요. 정말 만만하게 보고 들어갔다가 비싼 수업을 치렀습니다. 첫 사업 실패로 인한 충격으로 남편과 저는 반년 가까이 집에서만 있었던 것 같네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먹고 사는 문제는 덜었지만 하나뿐인 아들은 계속 성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죽을 만큼 힘들 것 같아서 남은 돈을 다 써서 시댁의 도움을 받아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오래된 할머니 떡볶이집을 넘겨받아 분식집을 시작했어요. 근처에 초등학교와 여고도 있어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만화방이 실패한 적이 있고 두 번째 사업이 실패하면 정말 큰일이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저도 남편도 고생의 한이다 싶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가게 문을 닫는 날은 우리 부부가 휴일을 즐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을 한 날로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부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많이 느껴집니다. 제 친정에서는 넉넉한 용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한 분 더 필요해지면서 손이 조금씩 남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다른 음식 사업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같이 파는 식당을 하면 더 많이 벌 것 같아서 당시 유행하는 닭갈비가 우리 눈에 띄었어요. 현재는 인터넷에서 닭갈비 레시피가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분식집을 맡기고 춘천이나 전국의 유명한 닭갈비집을 찾아가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직접 보고 다녔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자기 가게의 양념 비법을 가르쳐주는 곳은 없었기에 스스로 공부하며 직접 맛보면서 배웠죠. 전국 대박집과 비교하며 연구한 결과 맛을 찾아냈습니다. 그러기 위해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을 투자했었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가졌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손님들이 맛을 느끼고 입소문을 퍼뜨려준 덕분에 닭갈비 가게도 금방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여주기에 점심과 저녁 시간 그리고 피크타임에는 항상 가게 앞에 줄이 이어지고 손님이 부족해서 분식집에서 일하던 아주머니에게 분식집을 저렴하게 넘기고 닭갈비 전문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손님이 몰리는 정도였습니다. 500원에서 1000원을 벌어들이며 장사를 하다가 술도 파고 고기도 파는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매우 달라지곤 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그저 돈이 넉넉한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힘든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 파김치가 된 몸으로 침대에 누우면서 그날의 판매량을 세어보고 웃으며 잠드는 일이 일상이었죠. 성공적인 사업을 키워나가며 저희는 새로운 지점을 열고 몇 년 후에는 인접한 동네에도 세 번째 지점을 연터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옮기면서 연락이 끊겨있던 친구들조차도 우리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닭갈비를 먹으며 너희가 여기서 사는 게 다 쓸어 담는 것 같다고 말하는 정겨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고생하며 살아왔던 부부가 피땀을 흘려 장사로 성공했고 번 돈으로 건물도 사서 서울의 아파트도 샀으니 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래하는 은행으로 전날 매출을 입금하러 갈 때는 VIP실에서 주는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정말 성공했구나 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동안 고생한 남편에게 외제차도 한 대 선물하고 매장마다 직원들이 있으니 이제라도 조금은 쉴 수 있게 하자고 해주니 매일 친구들을 만나 골프를 즐기고 낚시를 하러 다니며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가게에 나오지 않고 매장에 신경을 덜 쓰는 것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라는 대로 군말 없이 따라와 준 남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놀 수 있는 만큼 놀라고 용돈까지 팍팍 주셨어요. 어차피 저 혼자서도 가게를 무리 없이 관리할 수 있었고 각 가맹점에는 잘 일하는 점장들이 있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다만 남편이 바깥으로 나돌기 시작하면서 제가 남편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한 시간이 길었고 그래서 남편이 밖에서 놀러 다녀도 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낚시나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보내줄 때마다 항상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믿고 그냥 그대로 놔두었어요. 제가 가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남편이 외출 중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요. 남편은 친구들과 자주 만나 모임을 갖기 시작하면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차림과 스타일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밤낚시를 하러 다니며 외박도 자주 하고 동창회나 다른 각종 모임에도 자주 참석했어요. 그때라도 적당히 하라고 말렸어야 했는데 남자가 돈이 생기고 밖으로 돌아다닌 결과 결국 얼마 못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업무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어요. 아들은 이미 대학생으로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었죠. 그 당시에도 외박을 자주 하다 보니 남편이 집에 붙어 있는 날은 오히려 드물었던 것이었죠. 어쨌든 퇴근 후 집에 들어가니 어쩐지 남편이 집안에서 앉아있고 있었어요. 오늘은 낚시 안 갔어? 라고 나가서 말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대답이 없어서 걱정이 되었는데 나중에 우리 이혼하자라는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장난을 하는 줄 알았지만요. 다는 왜 가나
이혼 이유를 말해줘 놀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동현이 장가간 뒤 몇 년 기다리면 해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남편의 표정은 정말 진지했어. 우리는 그동안 잘 살았지만 나는 새 삶을 살고 싶어. 그 양반은 밖을 맴돌며 술만 마시고 돌아다니니까 나는 미쳤나 싶었어. 아들들도 다 자랐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 돈을 모아 노후를 편안히 보내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지 진짜 짜증이 난다. 남편을 붙잡고 왜 이제 와서 이혼을 하려 하는지 물어봐도 단지 집에 있기만으로도 답답하다는 소리만 하고 미쳐 팔짝 뛸 지경이 되었어. 당신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이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자고 남편을 붙드는 듯이 말했어요. 현재의 생각을 하면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이나 뭐 그런 거 다 버리고 한 얘기였어요. 살아오면서 내 남편이 얼마나 힘들고 하나도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잘났든 못났든 내 남편이고 어렵고 힘들 때 삶의 맨 밑바닥부터 함께 견디고 살아온 남편은 어떻게 버리고 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남편은 그런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이혼을 계속 안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당신과 동민이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나쁜 놈인 걸 알아? 하지만 난 이미 마음을 정해. 제발 이혼해주라. 거기까지 듣고 있는데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남편이 밖으로 나가도 여자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주머니에 돈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남자들이랑 골프 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술집 정도는 다닐 거라고 생각은 했었죠. 그런데 아무 냄새가 나고 어디서 뭘 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나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살고 싶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지요. 일 하나도 안 하고도 돈을 벌어다 주고 놀러 다니는 것은 손을 대지 말라는 말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돈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는 마누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먼저 당신이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납득이 된다면 나도 미련 없이 이혼해 줄게요. 남편은 나를 설득하기 위해 20분 동안 쉬지 않고 말했대요. 얘기를 쓸어주자면 얼마 전 남편이 동창회에 참석했을 때 예전에 사귀던 첫사랑을 만났다고 해요. 그 여자는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아이도 딸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대요. 전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폭력을 행사해서 정말 힘들게 지내다 결국 이혼했다고요. 뒤늦게 이혼하고 혼자 돈을 벌며 고등학교 다녀가는 딸까지 키우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쓰입니다. 자꾸 마음이 쓰여서 도와주고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고 하다 보니 정이 들고 불쌍했어요. 자신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그 불쌍한 모녀를 보면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요. 남편이 하는 얘기를 다 들은 후 정말 집을 떠나라 크게 웃었어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나요? 애도 있고 가정이 있는 남자가 수십 년 전 자신의 첫사랑이 불쌍하다며 그 여자를 지켜주자며 이혼을 제안하는 일은 너무 한심해서 웃깁니다. 이런 남자를 믿고 애를 낳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너무 웃겨서 한참 동안 대답도 못하고 웃고만 있었더니 이 남자가 내 눈치를 살살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웃다가 남편에게 그래, 이혼하자. 서류 만들어서 가져와, 도장 찍어줄게. 제가 너무나 흔쾌히 이혼해준다고 하자 이 사람이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안절부절 못하면 제게 괜찮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이제 와서 제가 괜찮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이혼 소송 같은 걸 할 생각도 없고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 테니 남은 여생은 당신 마음대로 살라고 말해줬어요. 은근슬쩍 재산 분할도 이야기를 꺼내길래 최근에 구입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남편에게 줄 테니 그걸로 그 여자랑 불쌍한 딸까지 데려다가 살림을 해보라고 했어요. 차리든지 말든지 하라고 나는 현재 사는 집과 3개의 가게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시원하게 이혼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려 서로 참는 걸 애써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아들이 충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아들을 만나러 집으로 와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도착하자 이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다른 여자와 그 딸을 데리고 살 거라고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지만 아들은 아빠와는 아닌 저를 닮은 듯 하며 아빠가 떠나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차피 현재도 거의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정도로 돈도 벌고 있었고 그동안 일도 안 하고 배짱이처럼 밖으로 놀러만 다니는 아빠는 자기도 별로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들까지 흔쾌히 동의해주니 이혼은 정말 쉬웠습니다.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시간이 무색하게 다른 날 만나서 남편과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3달 동안 다시 생각해보라고 숙력이 간을 주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결정했는데 오히려 3달 동안 더 기다려야 한다니 조금 답답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없이 산다는 것이 약간 두렵기도 했는데 그 3달 동안 아들과 둘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 보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제 주머니에서 용돈을 가져와서 쓰는 사람이 없어서 속이 다시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돈만 버느라 즐기지도 못하고 살았었는데 아들의 권유로 저도 외제차 한 대를 샀고 가게 직원들을 더 고용하면서 일주일에 하루씩 쉬면서 제 시간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수십 년 동안 명절 이틀을 제외하고 문을 닫은 적이 없는 가게였고 제가 출근하지 않은 적은 단 하루도 없는 가게였기 때문에 제가 없이는 가게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아들의 지시대로 출근하지 말고 억지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없었어요. CCTV도 확인하고 가게에 전화해서 별일 없느냐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안절부절 걱정하고 있었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직원들이 정말 신기하게 잘 해냈습니다. 제게 주어진 하루의 휴일날부터는 뭐라고 보낼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명절이 아닌 날에도 아들이나 친정엄마를 모시고 드라이브를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 수다도 떨고 쇼핑도 다니니 인생이 조금 더 재미있어졌어요. 매일매일 일만 할 때는 몰랐는데 오히려 하루 쉬고 다음날 출근하면 일하는 게 더 재미있고 신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즐겁게 제 인생을 즐기며 보내는 사이에 남편의 빈자리는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취미생활도 하나 가져야겠다 싶어서 아들과 함께 배운 골프도 하다 보니 재미있었어요. 왜 이혼한 전 남편이 날마다 골프를 치러 다녔는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시간이 2년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저는 지금껏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엄마의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함께 가게에 나와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으로부터 예기치 않게 연락이 왔어요. 돈이 부족해서 연락했나 싶어 전화를 받아보니 횡설수설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잘 지냈냐고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요즘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아들과 함께 골프를 치거나 놀러 다니는 모습이 올려져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잘 지내고 있다면서 언젠가 한번 자기랑 같이 골프를 치러 가자는 소리를 해왔어요. 쓸데없는 말을 하려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새 부인이나 새로 생긴 큰딸에게로 해주세요. 애정을 토로하고 떨떠름한 마음을 전하는 전화였는데 상대방은 갑자기 남편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첫사랑하며 살 것으로 상상했던 것과 실제와 너무 다르다는데요. 남편은 돈을 중시하는 다소 폭격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이에는 이혼한 나를 돌봐주겠다고 나서지 않더군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할 생각도 없으면 어떻게 다시 합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새 마누라가 돈으로만 쓴다고 하는데 단지 1년 만에 전부가 고려도 없이 다시 합치자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인지 의문스러웠습니다. 나와 같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모으려는 길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피곤하게 이혼했는데 뭐가 그리 중요했던 걸까요? 모르겠어요. 전 남편에게 헛소리하지 말고 저나 아들이나 우리 집안에 아빠 자리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새로 생긴 당신의 가정을 잘 지키고 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애초에 평생 돈을 벌어다 준 제 마누라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돈을 쓸 생각부터 했던 그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 몰랐네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최근까지 주당 2~3번씩 연락이 오지만 한때는 짜증나서 차단할까도 생각했지만 듣기에는 재미있고 마음이 편해져서 자주 들어주고 있습니다. 날은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용서해달라며 싹싹 빼고 또 어떤 날은 지금 부인 욕을 해대며 첫사랑이랑 안 만났어야 했다며 징징대는 것이 정말 우스꽝스럽고 고소합니다.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버럭 화를 내며 자기가 다시는 연락 못하게 아빠한테 한 소리 한다는데 제가 그냥 둬야 한다고 했네요. 지금 한참 재미있는데 차단할 때는 차단하더라도 당분간은 더 즐겨야겠죠. 제가 장사를 하면서도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제가 먼저 잘해주고 편안하게 대해주면 그걸 고마워하고 자기도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내놓으라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전남편은 안타깝게도 후자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굴러들어온 운을 자신의 발로 차버렸으니 이제 남은 삶은 그냥 지칠 일만 남았습니다. 전남편과는 절대로 다시 결합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무 웃기니까요. 잠깐 들어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을 믿고 재혼한 그 여자도 안쓰러워해요. 앞으로 제 삶을 더 재미있게 살 방법이나 생각하겠습니다. 아들과 함께 힘을 합쳐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